팀장이든 뭐 누가 됐든 추천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이 친구 여기 사고조사, 교통 사고조사방 같은 데 가면 일 잘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사고조사 팀장이든 교통계장이든 이런 데 하고 얘기를 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이 친구 보니까 뭐 운동도 좀 하고 잘도 잡으러 다닐 것 같아, 범인들. 그래서 이 친구는 형사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물론 본인이 지원할 수도 있어요. 아, 나는 형사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지원할 수는 있는데 형사과에서 모집을 해요. 뭐 형사하고 싶은 사람 지원하라고. 그랬을 경우에 본인이 지원할 수는 있는데 지원자를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고르는 거지. 그래서 추천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내가 들어갈 때는 내가 92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교육도 제대로 사실 다 못 마쳤었고, 경찰 학교가 지금은 충주에 있는데 예전에는 부평에 있었어요. 부평 경찰 학교예요. 원래 우리나라의 이제 경찰 학교는 그거 하나였어요. 제가 마지막 기수인 것 같아요. 형사기동대. 거기에서 제가 교육을 받았고, 저희 이제 동기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어올 때 형사기동대로 시험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옛날에는 종로사가에 형사기동대라고 이게 따로 부서가 있었어요. 형사생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 때는 바로 이제 뭐 교육받고 부평 경찰학교에서 몇 달, 제가 그때 들어갈 때는 경찰 교육이 6개월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시대적으로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거의 뭐 경찰학교에서, 충주에 있는 경찰학교에서 의무적으로 1년이라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기동대에 가서 또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고, 물론 예외적인 부분은 있어요. 그게 뭐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경찰관이 되려면 일단 군필이 돼야 돼요. 군대가 면제될 정도면 몸이든 뭐 어떤가 뭐 결격 사유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군대 안 갔다 오면 좀 힘들지 않나. 뭐 여자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군대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 경찰관들과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뭐 큰 제약이 없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군대가 의무 조항이잖아요. 의무 사항이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없는 한은 군대를 가서 복무를 하게 돼 있잖아요. 어찌 됐든 면제가 되더라도 경찰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형사생활을 이제 내가 시작을 했어요. 형사생활 시작하면 예전에는 이제 반이 이제 형사 뭐 강력 일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이었지만, 지금 이제 팀으로 다 이름이 바뀌었고 강력팀에 내가 이제 들어갔어. 쉽게 얘기하면. 근데 강력팀이란 이게 팀이라는 게 쉽게 해서 강력 뭐 5개 팀이 있다. 경찰서에 1개 팀이 하루씩 당직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월요일이다. 그러면 월요일 날 강력 1팀, 화요일 날은 강력 2팀, 수요일은 강력 3팀. 그러면 5팀 하면은 금요일까지 돌았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은 또 강력 1팀이 다시 가는 거예요. 몇 개 팀이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날짜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강력팀 이제 당직 근무를 하는 거고, 쉽게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당직이다. 근데 오늘 강력 사건이 뭐 2건이 터질지 1건도 안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걸 사건 터지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오늘 사건이 하나도 안 났어. 그럼 뭐 발생된 게 없는데 그걸 수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전에 이제 발생됐던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내가 오늘 강력 당직인데 뭐 3건이 강력 사건이 터졌어. 뭐 강간 사건, 뭐 방화 사건, 강도 사건 막 이래가지고 3건이 터졌어. 그러면 우리 이제 팀에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게는 3명, 4명에서 많게는 5, 6명까지. 이제 그랬을 경우에 순번을 매기는 거예요. 팀장 밑에 부팀장이라고 할게요. 데스크 반장이라고 하는데, 사건이 이제 들어오면 배당을 하는 거예요. 누가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당직할 때 오늘 뭐 3번까지 쉽게 해서 3건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3번까지 이제 배당을 다 받았어. 그러면 이제 다음 당직 때는 4번이 1번이 또 되는 거예요. 사건을 뭐 혼자서 뭐 맡아가지고 하는 사건은 거의 없어요. 그건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인 거고, 실질적으로 사건이 발생이 되면, 살인사건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 당직을 했던 주무팀에서 그거를 이제 서류나 이런 걸 관리를 하는 거고, 강력 팀별로 다 이제 그 지목을 해주는 거예요. 통신수사, 뭐 핸드폰부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거를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는 팀, 탐문수사, 주변에 현장 주변에서 이제 뭐 다 주변 탐문도 하고 목격자라든가 뭐 이런 거 찾아내는 그런 걸 담당하는 팀이 있고, 용의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걸 이제 추적을 하는 또 팀이 있고,
CCTV를 또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팀이 있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는 거지. 단순 강력 사건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뭐 편의점 강도 같은 거 그런 거는 뭐 분류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당직을 한 강력팀에서 자기 팀에서 이제 그걸 관리를 해서 범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디 뭐 물건 파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적을 따로 내고 뭐 저기 할 게 없어요. 발생이 뭐 적으면 그만큼 사건을 뭐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고, 발생이 많다 보면 사건이 계속 발생돼 가지고 지금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벌어진 사건이지만 이게 더 훨씬 큰 사건이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될 사건이고 막 이런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는 거지, 실적 자체를 해서 따로 매기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진짜 기소중기자 뭐 이렇게 잡는 그런 기간 같은 게 있었어요. 가리기간이라고 하는데, 기소중지 가리기간 딱 이렇게 떨어지면 기소중지자 제일 많이 잡으면 그게 이제 뭐 특진도 시켜주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검찰에서 사실은 경찰이 지휘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검찰에서 수배 내려오는 걸, 벌금 수배나 이런 걸 갖다가 경찰관들이 잡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시대가 이제 지금은 변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하여튼 여러 가지 좀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어찌됐든 내가 형사가 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 같은 거, 내 몸도 보호해야 되지만 시민도 지킬 수 있을 힘을 길러야 돼요. 일단 범인한테 두들겨 맞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뭐 피해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피해자하고 같이 막 얻어맞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사를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내 기초 체력이든 기본적인 마인드, 내 생각 자체가, 뭐 형사는 말할 것도 없고, 경찰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시민을 보호하고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게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체력이 일단은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범인만 뭐 체력 좋아가지고 뭐 범인만 잘 잡으면 뭐 할 거예요? 잡아가지고 와서 우리 말로 진짜 팻대로 죽인다고 하는데, 잡아가지고 오면은 이놈한테 자백부터 해서 범죄와 관련된 걸 다 조서상으로 이제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자백을 하든 부인을 하든 조사를 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영장 청구를 하게 되는 거고, 아직도 뭐 이제 지금 검사가 영장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그걸 보고 법원 판사한테 영장 청구를 하게 되는 거고,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형사를 하려면 다른 거는 다 문제 제껴두더라도 잡아왔을 때는 조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범인을 잘 잡는데 조사를 못 받는 형사들이 있어요. 뭐 욕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찐따 형사라고 해서 범인은 잘 잡아. 근데 잡아가지고만 와. 조사를 못 하니까. 조사받을 줄은 몰라서. 내가 고생해서 잡아왔어. 그러면 내가 조사를 하면 검거하고 뭐 조사까지 다 하고 했으니까 내가 검거 1번이 되는데, 순서로 따진다고 했을 때. 근데 조사를 받을 줄 몰라서 조사받는 형사는 따로 있어. 그럼 이 조사받는 형사가 다 이제 자백이 됐든 뭐 부인이 됐든 다 조사받았어. 영장 청구하고 다 해. 검거는 저 사람이, 저 형사가 해왔지만 이 형사가 우선순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힘만 세서도 안 되고, 그래서 선배들한테 조사하는 기법이나 이런 걸 배우는 거고, 지금은 막 컴퓨터 있으니까 다 복사해가지고 갖다 끼워 맞추기 막 하니까 예전 조사받았던 걸 갖다가, 그러니까 조사를 받아놓고도 뭔 내용인지도 몰라 형사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자체가 컴퓨터도 없었고, 고참 형사가 조사받고 하는 걸 갖다 일일이 다 보고 범죄 사실 같은 거 하는 거 작성하는 요령 그거 복사해가지고 계속 보는 거예요. 혼자 연습해보고. 뭐 내 결혼을 안 했으면 동생이든 누구든 친구든 앉혀놓고 혼자 연습해. 어떤 식으로 막 하는지 질문하고 한 거 선배가 했던 거 이제 막 떠올리고 적어놨던 거 보면서,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조서를 꾸미는 방법이든 뭐 이런 요령이든 수사 기법을 그래서 배우는 건데, 몸으로 내가 직접 부딪히면서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형사가 되려면 내가 형사가 되고 싶다, 나한테 뭐 메일 보내고 막 그렇게 하는 친구들, 어린 친구들도 많아요. 형사 하고 싶다고 메일 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하물며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가 자기 나중에 강력계 형사가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초등학생이. 하여튼 저한테 이렇게 문의들은 메일로 문의가 오고 했는데, 뭐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뭐 어느 정도 궁금한 게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뭐 궁금하거나 이런 거를 갖다가
뭐 제 메일이든 문의를 주면 그걸 이제 모아서 한번 나중에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제가 질의응답식으로 그거를 한번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약간의 뭐 제가 팁 개념으로 전에 얘기도 했었는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애가 뭐 미아가 되든 애를 갖다가 뭐 잃어버리든 이랬을 때 얼마나 그 가슴적으로 놀라고 하겠어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꼭 사시고 있는, 아니 뭐 가난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지구대 파출소 지나가다 보면 있잖아요. 거기에 들리셔가지고 아이 지문도 남겨놓으시고 사진도 되게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얼굴들이 이제 애들이 커가면서 변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같은 거 이제 사진도 찍어놓고 해서 그 보관을 해놓으면 혹시라도 아이를 내가 잃어버리든 뭐 손을 놓쳤든 뭐 아니면 정말 이제 뭐 유괴를 하는 나쁜 놈 그런 게 있다고 해도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니까 그 나중에 커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아이 뭐 내가 아이를 왜 잊어버려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만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꼭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대신에 그 등본이든 뭘 갖고 가셔야 돼요. 애가 뭐 내 애라는 그 뭐 내용을 알아야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 같은 거 뭐 그런 걸 이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다문화 가정이 엄청 많아요. 외국에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들어온 뭐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이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제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말이 서투른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게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꼭 아이를 데리고 가서 사전 등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그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쨌든 국적은 뭐 한국 국적이 되고 뭐 저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생김새라든가 그런 게 많이 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잃어버렸을 때는 찾기가 그만큼 더 힘들 거예요. 유치원 같은 데서 요새는 단체로 와가지고 또 하기도 해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파출소나 지구대나 이런 데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다 찍어주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아내 하나의 그런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꼭 사전 등록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데이트 폭력, 교제 폭행, 교제 살인까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상황을 알고 있다면 저한테 메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메일을 주기가 힘들다면 제 사무실을 방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짠가 엄청난 기운이 틀림없이 생겨난다.